안녕하세요. 귀촌 클래스 이쌤의 파워포인트 독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출간되었죠. 매년 트렌드 코리아는 매해 전해에 다음 해에 어떤 이슈가 어떤 트렌드가 핫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서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마이티 마우스라는 키워드로 나왔죠. 자, 그럼 2021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트렌드 키워드가 무엇이고 또 키워드별로 제가 여러분이 쉽게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적으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다 함께 트렌드 코리아 2021로 들어가 보시죠. 노티스. 유튜브 채널 귀촌 클래스 이쌤의 구독자는 해당 강의 교환 파일의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귀촌 클래스 이쌤의 구독자는 강의에 사용된 강의 교환 원본 파일을 해당 동영상 유튜브 세부 설명 페이지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강의 마지막 부분 이쌤이 알려드리오니 영상을 통해 끝까지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은 죽도록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마이티 마우스라고 트렌드를 예측했지만 모든 게 코로나 하나로 엎어졌어요. 자, 이토록 미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 코리아도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트렌드 예측, 꼭 이 서적을 포함한 게 아니라 모든 미래 예측이 말 그대로 예측할 수가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거든요. 작년이 죽도록 힘들었으니까 올해는 나아지겠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되게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이 죽도록 힘들었으니까 올해도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미래를 시계열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 미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깜깜하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 불확실성을 그대로 놔두지를 못해요. 여기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예요. 이런 작은 희망들,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트렌드 미래 예측가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미래 예측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예측한 트렌드 2021 코리아,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카보이 히어로 딱 10자의 단어로 2021 트렌드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를 통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배경으로 그럼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말하는 카보이 히어로, 매년 이 책에서는 이런 약자를 맞춰서 이니셜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카보이 히어로, COWBOYHERO. 각각의 알파벳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 브이노믹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브이노믹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2021년은 코로나 이후의 그 경제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꾼
바꿔 놓을 경제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여러분 V자 회복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려워질지 그건 여러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V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고 하반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봐야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요새 뭐 줌이 엄청나죠. 언택트 유통이 계속 활성화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동안 눌려왔었던 이 오프라인 유통이 이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면서 완전히 예전보다 훨씬 더 몇 배로 어떤 복수 심리에 의해서 더 커질지 또 여러분 소비자의 가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새로운 어떻게 뉴 노멀을 경험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5. 레이어홈. 뭐 한때 여러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그죠?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갖다 뭐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자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레이어드 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집이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집이 그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숙박을 하는 거죠. 집에서 숙박을 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콕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 뭐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교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사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의 용도가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여러 층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용도, 집의 용도가 되게 많아진다라는 게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작아지다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집이 커지고도 있대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했던 거를 집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집에서 안 나가도 집 안에서 다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워딩도 나왔대요. 슬세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역세권 뭐 이런 말처럼 이제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 5분 거리 내에서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로컬리즘의 그게 온 케이스죠. 그죠? 이제 슬세권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집의 용도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나 뭐 분양,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W. 자본주의 키드라는 겁니다. Money Friendly Generation이라고 해서, 이젠 여러분, 옛날에는 한때 여러분 돈을 너무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놓고 여러분 돈을 추구한답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Z세대라고 하죠. 근데 그 기존 세대들이 명품을 좋아했던 거하고 이 새로운 키드들이 좋아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요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품 차를 탑니다. 다 여러분 람보기니를 타는 것 같고 다 페라리를 모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제 주변에도 이 명품 차를 사는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 람보기니를 구입했다라는 사람은 기성세대라면 이들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람보기니를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소비가 아니라 이건 투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가 주는 돈의 맛을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향유한다라는 게 또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B. 자, 피보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피보팅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스키 탈 때나 이렇게 그때 방향을 탁탁탁 방향 전환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제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면 뭐 한 3년 연속 간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갑자기 여러분 뭐야? 식음료 회사로 피보팅 할 수 있고, 식음료 회사가 유통회사로 피보팅 할 수도 있고, IT 회사가 유통회사로 피보팅 할 수 있고, 그때그때 여러분 계속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한 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래도 3년은 어느 정도 해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피보팅이라는 건 굳이 지금 2021년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래 왔어요. 제가 좀 컨설팅하고 있는 신사업 기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3개월 정도 되면 피보팅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피보팅이라는 워딩은 뒤에 나오는 O, 롤코라이프라는 그 워딩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롤러코스터. 그냥 계속 여러분 뭐야? 롤러코스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는 듯 하다가 보면 내려가고 내려가는 듯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야?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보팅과 롤코라이프는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트렌드 워딩입니다. 그래서 혹자로 인터넷엔 이런 말이 있어요. 밈으로 웃기려다가 밈 설명하고 있을 때 현타를 느낀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하시게 되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 고민하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잘 보시면 계속 고민하고 분석을 하지 실행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보팅과 롤코라이프는 실행력에 대한 이슈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죠. Why? 자, Your Daily Sports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이제 더 많이 한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 과거의 어떤 기술과 어떤 커뮤니티의 이런 문화가 합쳐져서 요새는 여러분 러닝 크루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마다 어떤 회사마다 같이 뛰는 집단이에요. 같이 뛰는. 동네 조깅하는 사람들, 옛날에 과거로 말하면 그냥 사람들 모여서 조깅했던 건데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같이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단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사교를 하고 나아가서 어떤 네트워크를 쌓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뉴욕에서 발표한 트렌드 자료에 의하면요, 이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뭐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 클럽에서 같이 운동을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멤버십이 비쌌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교 모임이라는 거죠. 이제 사교도 술 먹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다음 자기의 어떤 자아, 내가 누구라는 거. 이 뒤에 나오면 그 키워드가 또 나옵니다. 이런 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나갈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 자, N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셀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2021년에는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무소유, 그쵸? 미니멀리즘과 극으로 가는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어떤 명품, 그러나 그 명품을 추구하는 것이, 소유물을 추구하시는 것이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품이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뽐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 만족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명품 자체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은 거예요. N차 신상에선. 특히 자산이라는 개념에선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도 돈이 되고, 소유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그거를
판매했을 때도 돈이 되고, 그런 물건들을 파는 제품의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고, 또 그런 제품을 팔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중고 시장에서 큰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중고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는, 중고품이라고 해서, 신상보다 싼 게 아니라 신상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전당포의 사나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소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가치가 더 오르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그냥 단순하게 소비하는 욕구 때문에 물건을 사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도 자산으로 가치가 있고, 또 팔았을 때도, 그래서 N차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N차. 계속 투자의 개념으로 상품의 가치가 올라오는 것에 그런 마켓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CX 유니버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워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쉽게 말하면요, 마블의 세계관이에요. 네, 이젠 여러분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사람들은 거기서 소비를 하고 경험을 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그 세계관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소비자들의 경험이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서로 공유되고 향유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마블사의 사례를 들어드렸냐면요, 마블은 여러분 영화를 보고, 또 마블의 여러분 만화책, 코믹북스를 보고, 피규어를 모으고, 그런 분장을 하고, 그죠? 한 사람, 그 캐릭터마다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이 모여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그런 상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그 소비 생활을 같이 그 브랜드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애플사도 여러분 그렇고요. 이 일종의 여러분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해서 마케팅적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21년에는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R. 자,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나는 누구에 대한 이슈.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트렌드예요. 자, 나는 누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서 음식을 찍는 사람들은 그게 맛있어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를 보여줌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지테리안, 나는 베지터블만 먹어, 아니면 나는 뭘 먹어, 그걸로 자기의 어떤 자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N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그 먹는 거, 음식에 대한 그런 그 포스팅을 많이 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거 맛있어, 이거 먹었어가 아니라 뭐요? 음식을 통해서도 자기에 대한 레이블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어떤 여러 가지를 할 땐 그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 이 워딩은 앞서 말했던 컨슈머 익스피리언스와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 세계 안에서 나라는 자안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가 2021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 휴먼 터치. 자, 언택트가 올 한 해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면 언택트는 없어지고 확 온택트가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경험을 했죠. 그렇죠? 언택트의 좋은 점, 언택트의 나쁜 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복된 그 이후의 시대에선 언택트 중심의 트렌드가 가지만 그 안에 온택트가 공유될 것이고 융합될 것이고, 또 온택트가 만약 활성화된다면 그 안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언택트가 공유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택트든 온택트든 휴먼 터치가 상당히 더 부각받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느끼는 감성, 이것이 기술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 이슈가 2021년 트렌드 코리아가 예측한 새로운 트렌드라는 겁니다. 눔이라는 게 있어요. 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눔코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강 관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어플입니다. 이런 어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눔은 그 안에서 휴먼 터치, 그 같이 운동을, 여러분 뭐 운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만의 싸움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술, IT 기술로 이런 언택트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뭐야? 이런 코치, 배정 코치, 그리고 그룹으로 서로 여러분 응원하고 파이팅하고 휴먼 터치를 줌으로써 언택트와 온택트의 그 장단점을 고루 갖춘 서비스가 2021년에는 어떤 트렌드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카보이 히어로라고 지금까지 쭉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는 뭐 이 책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그냥 키워드별로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렌드 혹은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틀리는 부분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저는 트렌드 코리아가 첫 출간된 이후로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볼 때도 작년에 그들이 말했던 거와 올해 말했던 것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 실적을 이루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되면 연초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을 극복하려고 예측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 키워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2021년엔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요. 또 그 가설에 따른 나의 계획의 변화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